하늘 아래 뭐 두 개의 태양은 없다고 반도체랑 뭐 바이오,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훅 올라오니까 네.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중대한 얘기를 때 하는데 마지막 전략을 얘기 드리는데 대표님께서 예. 자료를 많이 준비하니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네요. 사다 말아요. 그것 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중요한 거를.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역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3대 지수가 1%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네.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오늘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만족을 못하는. 죄송합니다. 네, 전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오전에 이제 부진했던 거에 비하면 네. 오후 들어서 그나마 조금 체면 치레를 한 게 아닌가 정도? 네, 그거 말고는 별로 크게 저는 뭐 오늘 시장이 좋았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조금 전에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관련해서 그죠?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오늘 시세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을 보인 부분이 있죠. 특히 코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지금 하락하다가 막판에 하이닉스는 겨우 또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아랫골이 달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오늘 하루를 좀 견인한 하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 그림판을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그다음에 매도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특징이 오늘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철강, 화학. 근데 이게 지금 업종 분류가 FM 가이드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네네. 철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스틸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게 약간 포스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 관련된 네. 부분이고 화학도 순수 화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네, 네. 뭐 LG 화학이라든지 그죠? 2차 전지가 관련된 사업이 색깔이 있는 네. 그러한 화학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특징은 수출 데이터가 매월 1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제 이제 수출 데이터 8월달 나왔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양호하게 조금 성장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시장에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화장품 내에서도 미국향, 중국이 아니라 네, 미국향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양매수가 좀 같이 들어오는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꼭지만 더 찾아본다라면 지난주부터 뭐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장비 뭐 일부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전자장비, 사무용 전자제품 여기가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아니면 뭐 BH 이런 종목들이 네. 주로 편입되어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하루에 매수 쪽에서 특징적인 흐름이었다라면 반면에 매도 쪽을 보면 어제 수출 데이터 나오고 했는데 이 과거에는 수출 데이터 나오면 변압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네. 요 전기 장비 업종이 이 변압기, 전력기기 섹터를 이렇게 예. 분류를 하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가장 탑의 매도가 지금 올라 있다라는 부분이 그동안과는 좀 다른 흐름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가 좀 시네요. 네, 생명과학은 당연히 바이오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늘 아래 뭐 두 개의 태양은 없다고 반도체랑 뭐 바이오, 반도체랑 2차 전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훅 올라오니까 네. 그동안 반도체 약한 동안 좀 강했던 이 바이오 업종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네. 이 정도가 오늘 시장의 뭐 전체 업종의 좀 특징 아니었나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소 게임처럼 그렇죠. 이렇게 네. 계속 갔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가 빛을 발했던 하루고 변압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투자 의견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가 자리에 따른 그냥 차익 실현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투자 의견도 변압기는 이제 좀 달리 보시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HD 현대일렉트릭 네.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신고가를 그렸습니다. 네. LS 일렉트릭하고 대부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신고가를 만든 자리를 이번에 이탈을 다 했었어요. 이탈한 지 꽤 됐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 원래 같았으면 예전에 실적 나오고 한번 양분 빵 만들고 그리고 네. 또 쉬다가 또 오르고 이렇게 하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2분기 실적 나오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다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변압기 쪽으로 뭔가
약간 분산 조짐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LX 일렉트릭이 네. 먼저 깨졌습니다. 네. 고점에서 양봉을 제일 먼저 깼고 지금 가파르게 떨어졌고 MSCI 이벤트도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일부 수급적인 진행이 뒤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AI가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살려줘야 네. 우리나라 테크 섹터가 다시 또 한번 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조금 어중간한 지금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학교도 사실은 미국 노후화된 인프라 다음으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던 것은 이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여기가 또 수혜된 이런 네. 내러티브였잖아요. 근데 거기가 쉬니까 반도체 쉬고 여기도 같이 쉬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좀 앞단에서 살아나줘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낙폭은 커요. 낙폭은 크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모멘텀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 앞단에 그들이 좀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아마 이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래서 엔비디아 뭐 젠슨왕 결국 그 입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 그게 틀렸다. 시장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것뿐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도 변압기나 AI, 반도체를 보면서 느껴가지고 한번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정리를 해주시죠. 다 됐고 2차전지만 사면 되죠. 뭘 시간 끝. 그러면 2차전지는 이제 연속성 있게 가는 겁니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뭐 다 이쪽으로 몰려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최고죠. 그 초등학교 보면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삐딱선 타는 사람들 있죠.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이런 스탠스. 아 빨리 진심을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네. 진심이고요. 그냥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뭐 보통 이제 저렇게 좀 이제 하시죠. 네. 주도주 딱 있으면 주도주만 가서 딱 붙으면 네. 다 게임 끝 이러고 그냥 진짜? 휴가 가면 되죠 그냥. 아 부럽습니다. 부러워. 추석 휴가 미리 가세요 그냥. 그러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휴가를 갔다가. 뭐 거기서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보면은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동시호가에 네. MSCI 리밸런싱 한다고 한 10%를 확 빼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만회하는 게 어렵네요. 미국 시장 쉬고 있는데 참 저질 시장입니다. 아니 쉬니까 오히려 못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게 무슨 얘기? 쉬니까 더 잘할 수. 그거 그대로 시작해서 움직였어야죠.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좀 수급이 잠잠할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예.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보는 거 저는 일단 그거 이상으로 시작해서 그냥 그래도 한 2,700선 시도는 좀 해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주도 섹터 하나 있다. 네. 그럼 그 중심으로 하고 거기다 나머지 그 사이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효과에 또 쫙 밀렸거든요. 네. 그것까지 만회해주면은 뭐 충분히 그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시장에.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또 거래는 또 보세요. 그냥 맞아요. 이런 시장의 흐름 쪽에서 자꾸 저희가 여당 야당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했나 그런 것만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예,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예. 얘기하셨던 거 보니까 뭐 금투세가 아니라 투자자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죠 지금 마음은요. 근데 그나마 오늘 외국인들 현물 선물 다 매수 막판에 보니까 선물은 또 그냥 관망 이렇게 네. 나온 것 같은데 외국인들 현물 매수한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나왔는데 게다가 오늘 보면 2차 전지랑 반도체를 같이 산 날입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이게 추세적으로 변화가 들어오는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은 2,700이 딱 주기적인 저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690부터도 막 할탁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저항을 앞두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강섭종 하나입니다. 2차 전지 하나입니다. 네, 하나고 그다음에 화장품, 금융 쪽도 좀 움직이는데 보니까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관련돼서 은근히 또 금액을 많이 태우려고 하더라고. ETF 관련돼서 철정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분위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약간 좀 쭉 조정을 해놓고 거기서 새로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업 쪽은 계속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는 쪽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니까 또 장 막판쯤에 STO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그 한때 저희 다 준비했다가 정부에서
국회 통과 발의 안 한다라는 쪽 것 때문에 한번 급락 쫙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다시 움직이다가 맞아요. 재발의한대요. 그러니까 또 어차피 지금 금융 혹시 회사에서도 다 준비했었죠? 예전에 논의는 했었죠. 모두가 했었습니다. 사실 논의는. 증권사 투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시스템 맞아요. 돼서 뭐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관심이 다시 살짝 들어오나 그런 쪽인데 뭐 통과가 돼야죠. 뭐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반도체 쪽에서는 HBM이 특히 하겠고요. 바이오 위축됐고 조선 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래버려요.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게 또 2차전지 막 좋다고 막 또 이러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또 위축된 거 쭉 올라오는. 네네. 그러니까 시속기만 왔다 갔다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게. 대표님께도 추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화장품이나 금융 쪽은 각각의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2차 전지야 모르겠으니까 다른 네. 질문을 드려보면 오늘 좀 약세를 기록했던 HBM이나 조선인이나 바이오 네. 급락 이후에 그래도 빠르게 좀 상승 흐름을 기록했던 종목군들인데 이제는 여기 힘이 다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2차 전지의 수급이 몰리면서 여기 차익 실현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건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냥 한국 증시의 특성이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무겁다가도 네. 무거운데 언더슈팅 네. 이런 거 잘 나오는 시장이 한국 증시고 거기다가 또 그러면 이쪽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오버슈팅도 잘 나오는 게 한국 시장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이 뭐 2차 전지가 오버슈팅이다 아니면 다른 게 언더슈팅이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추세로 가는 초입구먼이 될지 아닐지 또 모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쪽에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용해야 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2차전지가 강하고 지금 시장이 주도입니다. 그러면 저걸 사고 싶어요. 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무리해서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이 주도가 돼서 예전처럼 그냥 또 예전 고가 식으로 막 그냥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또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그동안에 강했던 쪽들은 또 물량 빠지면서 계속 또 줄줄줄 흘러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쪽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현명한 투자자라면은 차라리 그 균형을 맞추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물론 이제 2차전지가 강하지만 나오는 데이터가 충분히 그게 아니겠다. 그러면 왜 지난번에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밸류업하면서 올해 초도 네.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또 나머지 섹터들은 다 소외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팔고 밸류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조정 나왔을 때 다시 보고 그다음에 그 조정 나올 때는 또 다른 쪽이 움직이고 네. 이런 시장의 주도주가 나왔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수능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된다고 그럴 때 타고 들어가는 것과 약간 좀 주춤했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좀 이성적으로 보는 것과 차이는 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밖에 안 보이죠. 다 그쪽으로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막 돌아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막 LG에너지 솔루션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소재 쪽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들썩들썩 거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움직이고 그러면 또 이거 못 샀으니까 여기서 플레이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살겠다라는 쪽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거기 관심이 있는 거죠. 순환매가 2차전지에서 도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또 가다 보니까 네. 다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팀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네. 2차 전지나 주요 종목별 전략은 제가 또 여쭤볼 텐데 잠깐 그 전에 이건 짧게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께서도 약간 언지를 해주셨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우리가 자꾸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뭐가 막혀서 올라가질 못해.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보면 어느 정도 또 선은 지켜주면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하방도 막혀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방도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하고는 같이 동조화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은 일요일 오후에 예. 즐겨야 되는데 그 두 분의 모두 발언 그 다음에 그 뒤로 몇 시간 뒤에 뭘 합의해서 발표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오늘 시장의 방향은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냥 에이 또 별거 없었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두 발언을 보면서 흥분을 했죠. 일단은 두 분이 저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코멘트가 막 속보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이 표에서 제가 텍스트로 가지고 왔는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네,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과 함께 추후에 네. 종합적으로 검토 및 합의하기로 했다. 이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불확실성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 진짜 지난번에 기차표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다음 주에 고향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고향 가기 전에 해결됐으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들고 가겠는데 네. 저는 뭐 선물 못 사들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증시가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금 끝까지 지금 계속 가자라는 분위기인 거고. 그나마 그러면 상방이 이제 미국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없는 부분이 막히는 거죠. 네. 대신에 아까 제가 하방이 막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 한번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검은색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검은색이고 코스닥의 신용 잔고는 노란색 그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두 개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신용 잔고가 이렇게 증가할 때 코스닥 지수 올라가고 신용 잔고 하락할 때 코스닥 지수 빠졌다가 이번에 오른쪽 끝을 보시면 8월 초에 그죠? 순간적으로 네. 훅 우리가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때 신용 잔고가 폭삭 이렇게 내려왔고 지수도 순간적으로 700선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멈췄고 그죠? 이 수준이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글로벌리 이번에 뭐 NK 등 뭐 이슈 다 갖다 붙이면서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제외해서 뭔가 다른 이슈가 저럴 게 없다라면 신용 잔고는 단기적으로 이미 한번 다 손바뀜이 되었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이러한 수급적 이벤트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이 밑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막 깨면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고 대신에 올라가려면 뭐 누군가 좀 안 팔든지 더 강하게 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는 갇혀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9월 달에도 대신에 9월 18일 9월 19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FMC 회의 결과가 있잖아요. 이때 금리 인하 지금 할 거잖아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미국의 이 빅테크들의 방향성이 지금보다 훨씬 세게 움직여주면 우리 테크주들이 좀 움직일 것이고 금리 인하 이후에도 미국의 빅테크들의 방향성이 그렇게 뭐 세지 않으면 과거 대비 뭐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결국엔 지금처럼 뭐 일부 테마들이 막 옮겨가면서 움직이면 하나 빠지고 하나 오르니까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바이오가 만약에 2차전지와 같이 움직였으면 코스닥이 훅 올랐겠죠. 근데 2차전지 오르는 동안 바이오는 오늘 약간 쉬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수의 움직임은 제한적이고 뭐 이러한 이벤트에 따라서 뭐 일부 섹터들이 순환매되는 그런 부분들로 9월 달도 일단 그림은 좀 그려두시고 네, 9월 18일, 19일에 있을 FMC 회의에 그때 방향성까지는 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께 바로 이어서 2차전지 그러면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상하방이 갇혀있는 시장에서 오늘의 2차전지 반등을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또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금투세라든지 이런 우리 수급적 이벤트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갔다라고 보시는 게 일부는 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그거를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연초 대비 업종별 수익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조선 이야기도 하셨지만 조선과 금융업종 뭐 일부 이들이 연초 이후에 지수가 30%씩 다 올랐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요거. 네, 여기 2차전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초 이후에 오른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어쨌든 지금부터 계속 있잖아요. 4분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가 안 나오려면 원래 오른 게 없는 게 제일 유리하다.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급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이게 그나마 좀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뭐 회사에서 엄청 좋은 리포트 나왔다면서요. 좀 과한 리포트가 나긴 한데. 네, 오거스틴에서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요 8월 초에서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수출 데이터는 반도체가 훨씬 좋습니다. 어제 발표된 것도 반도체가 막 기사는 화려해요. 네. 오히려 2차 전지 전기차는 뭐 별로 안 좋다라고 나왔는데 이때도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수출이. 근데 벌써 주가는 반도체는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었고 2차 전지는 잘 안 빠졌어요.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계속 그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두 개 섹터가 수출 데이터는 분명히 반도체가 좋은데 주가 움직임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역대 1위의 금액 수출을 기록했는데 2차 전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도 2차 전지가 오늘 올랐다. 그럼 뭔가 이제 다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이벤트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요 8월 달까지 업데이트해 놓은 데이터들을 한번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돌아서는 부분들은 YOY로는 일단 없고요. 대신에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씩 조금 꿈틀꿈틀하는 그러한 데이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월별로도 지금 보시면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이게 월별 수출 데이터가 약간 그래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정도의 흐름이지 엄청난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살짝씩 변화가 나타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강할 때 네. 수급적으로 공매도 잔고 한번 데이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LG엔솔은 공매도 잔고 수량, 공매도 잔고 비율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수급적으로도 LG엔솔 쪽이 가장 좀 좋다.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못하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그럼 유럽과 미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미국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좀 잘하고 있는 배터리 셀에서는 LG엔솔이고요. 왜냐하면 SDI는 유럽 쪽이 좀 더 큽니다. 네. 거기에서 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쪽이고 그 다음에 요 뉴스가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이유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슈가 전기차 성장 가속화를 예상한다. 뭐 이게 환경 관련된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뭐 저는 이렇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요건 것 같아요. 푸틴이 원래 트럼프하고 좀 친하지 않나요? 조금 뭐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렘린궁에서 오늘 발표를 네, 우리도 해리스가 나은 것 같다. 그래야 뭔가 더 잘 통할 것 같고 예측이 가능한 상대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약간 해리스 쪽으로 약간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뭐 뉴스도 이렇게 나오니까 해리스가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사실 민주당 쪽이 돼야 2차 전지나 이쪽한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의 변화는 미미하게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는 이유 중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요거 이미지 그린 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요거 AI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증시격언에 수급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려달라고 했는데 원래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아주 힘센 장사 우리 그 상점 있잖아요. 장사하는 진짜 상점 물건 내놓고 네네네네. 처음에는 그걸 여기 그려주더라고요. 장사라고 하니까 네네. 진짜 사고 파는 장사를 그 GPT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장사에 한자까지 넣어서 그 장사 아니다 얘야. 그러니까 이제 이 힘센 애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뒤에 후지산은 왜 있는 거예요? 후지산 여기요? 네. 저기 후지산이에요? 후지산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일본 그 저기잖아요. 저 파도도. 저게 일본 파도예요? 야, 일본 그러면 제가 한자를 넣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 장사를 중국풍일 수도 있죠. 저건 일본입니다. 야.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네. 그 의도가 있었던 건 그렇죠. 아니고. 네네네. 그냥 어쨌든 그래서 장사 수급 없다. 앞에 우리가 장사 없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네. 지금 2차 전지한테 분위기는 미미하게 변화되는 변화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낙폭 과대 플러스 하반기에 이러한 수급적인 이벤트에 가장 편안한 후보군으로 좀 움직임이 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님 입을 떼신 지 너무 오래돼서 이 질문은 답 진짜 짧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반도체랑 2차 전지 얘기하면서 반도체 피크아웃, 2차 전지 바텀아웃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의미 부여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인 의미 부여는 아니고 네. 반도체는 일부 업종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올라 있는 아직까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롱숏이 걸려 있는데 반대로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상반기에는 반도체 매수, 2차 전지 매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반대의 포지션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대표님한테 허락받으세요. 저 말고.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요거는 네, 아주 짧게 뭐 말씀드려본다면 이 정확하게 1년이 된 것 같아요. 네. 1년이라는 게 뭐냐면 그 7월 26일이 작년도 2차 전지 고점이었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여기가 7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여기가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 예. 9월 1일 날 정확하게 여기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딱 거의 1년 되는 시점에 처음으로 이제 200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올라타고 있거든요. 1년 만에 이게 올라타는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의미는 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무시하긴 그렇고 대신에 울퉁불퉁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그쵸, 네. 그러면 2차전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면 되고요. 신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정받을 때 조금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 대신에 오늘처럼 너무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따라가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의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아니 뭐 다 하셨는데요. 뭐 그냥 2차 전지 하세요. 그럼 돼요. 오늘 힘드셨구나. 뭐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 네, 뭔가 뭐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 주말 사이에 그 이제 기자회견부터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2차 전지. 아니 꼭 자료 많이 준비해 보신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뭐 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나왔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건 빼고요. 근데 그냥 그거 같아요. 성장주는 뭐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저희가 보통 하반기에는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 초반 때 보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여기 나와서 한 하반기 후반쯤 가서 그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돌아간 얘기는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어떤 변화가 아마 무슨 테슬라 저가 모델이나 여러 가지로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훅 들어오면서 좀 빠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무래도 금리나에 따른 성장주 얘기 이제 이게 또 부각받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조금 더 얘기들이 이제 돌아가는 게 뭐 삼성 SDI나 뭐 GM 쪽에서 여전히 우리 하겠다라는 쪽이고 거기다 공매도 얘기는 하셨고 제가 보기엔 요거 되게 큽니다. 468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배터리를 보게 되면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이 있는데 지금 대세가 중국 쪽하고 같이 쓰는 것들 각형이 제일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가 화재가 잘 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각형 같은 경우 안에 저희 2170 아시죠? 건전지 같은 거 요만한 거. 여기 이게 차곡차곡해서 팩해가지고 쫙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가 불나기 시작하게 되면 따라락 하고 불나기가 아주 좋은 구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비해서 4680은 좀 크고 두껍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공간을 좀 더 넓히기 시작해요. 그 넓히는 공간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 촘촘한 것보다는 화재가 났었을 때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또 4680에 들어가는 거는 예전보다는 화재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게임 체인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작년 말부터 얘기 나왔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특히 이제 테슬라에 탑재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이것도 아마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 관련된 얘기 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먼저 또 소개시켜드린 게 번스타인. 이게 벌써 모건스탠리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 지난주에 나와서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CATL까지 상승 여력이 50% 있다. 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거기 나왔던 얘기가 전기차 상용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좀 먼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뭐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했지? 그랬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게다가 또 모건스탠리만 얘기하는데 오늘 또 HSBC에서도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감이 가장 없을 때 이때부터가 출발이다 라고 하면서 또 거기서는 LG에너지 솔루션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외사에서는 벌써 시각이 바뀌고 있었구나 라는 쪽으로 보여주는데 요거 뭐 이건 공매도 잔고는 아까 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모건 스탠리 리서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다 외사에서 나오는 게 정확하게 모건 스탠리의 내용들은 그 소재 쪽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에코프로 BM 팔고 차라리 LNF를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네가 보는 거는 일단 메이커들이 더 우세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 예전과 좀 다른 분위기죠. 예전은 이제 소재 쪽이 움직이면서 약간 지금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쪽을 더 쳐주고 그 다음에 메이커들이 갑이 아닌 을 같은 갑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반대죠. 오히려 이만큼 낮아진 가격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NCM 계열, NCA 계열 특히 NCA가 좀 선방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수출로 보게 되면 NCM이 훨씬 더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NCA는 아직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수출도 그렇고 7월, 8월 달 미미해요. 네. 거기다 이제 가격으로 보게 되면 가격도 빠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빠른 뭐 그 말씀하셨던 수급과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플레이는 충분히 했을 수도 있었던 어떤 관점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저걸 보면 그 말씀이 동의가 되는데 네.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최소한 나는 저거 플러스 네.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건 보고 들어가야겠는데 라는 생각하실 것 그거 같은데. 뭐 보셨으면 못 들어갔죠 지금. 네.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세? 이런 분위기로. 네, 예. 네. 객관적인 데이터는 증명할 게 없는데 네. 수급으로 단순히 올라간다? 그쵸. 그러면 롱숏이 바뀐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내려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럼 지켜보는 거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2차 전지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만 지금 주도가 돼서 2차 전지를 사는 게 가장 최선이고 네. 반도체 파는 게 최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 제가 보기엔 진짜 안 좋은 매매 습관입니다. 그게 한쪽으로 된다고 해서 이거는 뭐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고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만약 또 한때는 LG에너지 솔루션이 30만 원대 잘 지켰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고가가 60만 원대에서 네. 절반에서 그 38.2%까지 이제 시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황이 같이 돌아야죠. 그래야 세겠죠.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들 유럽이 이제 전환되기 시작해서 유럽 공장들 돌아가기 시작한다. 특히 뭐 2050년까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2000년제에 대한 강화가 나올 것이다. 다 예측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는 것들. 그다음 결국에는 또 이 얘기도 나와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CATL에 대해서 하원 의원 2명이 그러니까 요즘 중국 대리기에 열한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블랙리스트에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전달을 했대요. 그 재무부인가 이쪽에 전달을 해서 이게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CATL 딱 블랙리스트에 지정되는 순간 가장 누가 수혜를 봅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이 ESS 쪽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물밑 작업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호재만 막 나와요. 이런 현실인데 아직 데이터들은 그에 못 따라간다. 요거까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7월달, 8월달에서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그래도 좀 올라왔네 라고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기분이 좀 좋게 이걸 바라본다. 그러면 수출이 안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2달 연속으로 횡보인데 좋게 보게 되면 횡보했다가 다시 턴하겠지. 안 좋게 보게 되면 횡보했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아직 뭐 금리 인하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를 예측을 하면서 먼저 움직였다. 네. 성장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미리 당겨온 느낌이 있겠죠. 해석이 분분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변화가 나오면서 느낌 알고 지금 딱 매매해서 여기까지 매매하셨던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고 네. 대응 잘하신 건데 중요한 거는 또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시작해서 주구장창 하반기까지 계속 오를까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는 또 한국 증시 특성이 있잖아요. 좀 오르면은 왠지 또 그래요 좀. 그래서 약간 또 차라리 지금 사고 싶으시면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중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전략을 얘기 드리는데 대표님께서 예. 자료를 많이 준비하니까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네요. 사요 말아요. 그것 좀 알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중요한 거를. 근데 거기다 웃으셔서 네.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저것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데이터는
보여준 거 없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나 앞으로 될 것 같다라는 쪽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더 많이 했다.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또 기대감도 살짝 흔들릴 때 그때는 또 기회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선택지 없던 게 하나가 더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그러니까 1년 전에 고가를 찍었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주도주가 1년 쉬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다시 주도주를 예전 수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험피하면서 약간 좀 횡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체력 들어오고 거기다가 데이터까지 확인하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갈 것이냐,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대선까지 또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표님이 원래 전공이신 PQ를 가지고 네네. 제가 잠깐만 이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아까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그 어떤 분들은 뭐죠? 리튬 가격 올라오는 걸 보고 살려하시는 네.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 올라오는 걸 보고 사면 리튬 가격 그만큼 올라오면 아마 주가가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 만약에 올라와 버리면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가격이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전기차가 싸야지 네, 그렇죠. 싼 가격으로 지금 많이 이제 대중화를 시킬 텐데 리튬 가격이 올라와 버리면 원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의 분위기는 리튬 가격은 그대로 있고 이제는 이제 저가 모델들,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하반기에 EV3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Q가 이제 늘어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턴어라운드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가격이 지금 올라가 가지고는 전기차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P보다는 그냥 P는 그대로 있고 리튬 가격은 그래도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제 아마 하반기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체크가 돼야 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P가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재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재가 못 가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을로 바뀐 거죠. 갑 같은 을이 아니라. 그러게요. 예, 그런 쪽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제가 건식과 습식 공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예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뭐 그냥 뭐 나중에 가서 네. 기회 되면은 어차피 2차 전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다음을 대비해서 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흐름을 봤을 때는 건신과 습식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